자, 첫 번째 특약이, 자, 1번 특약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냐면, 우리 소에만 있는 특약이죠. 소가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인 겁니다. 자, 얘는 뭐예요? 자, 우리 소를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도축장으로 넘어갔어. 소를. 도축장에 넘어갔는데, 원래 이 소가 얼마짜리였냐면, 500만 원짜리인 거야. 즉, 얼마짜리였다고요? 500만 원짜리 소를 도축장으로 넘겼어. 얘가 원래 무슨 등급이었냐면 A등급이었어. 그런데 막상 이 소를 뭐 한 거야? 도축을 시켜봤더니 이 소애가 결함이 많은 거야. 막 근출혈이라든가 근염이라든가. 그러니까 얘가 원래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함이 많으니까 얼마밖에 못 받겠어요? 3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럼 이 계약자는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200만 원 손해 입었죠. 자, 이 200만 원 보상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특약이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 자, 봐보시면 특약에서 손해액은 사고소의 도체 등급과 같은 등급의 전국 평균 경락 가격과 사고소 도체 경락 가격으로 계산된 한두 가액의 차익으로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차익을 주는 거야, 차익. 이거 200만 원을. 그래서 그 손해액 산정은 그 내용 박스에 정상 도체 해당 등급 보험가액 마이너스 사고소 한두 경락가액 그 말이에요. 거기 우리 지금 제가 A씨를 지금 손해액을 200만 원을 든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정상 이게 500만 원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봐보시면 그걸 갖다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정상 도체 해당 등급 보험가액이야 그게. 즉 손해액은 정상 도체에 있잖아요. 정상 도체에 한두 가격 500만 원이잖아요. 한두 가격에서 300만 원밖에 제가 못 받았다고 그랬죠. 그 300만 원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고소 경락 가격. 즉 이제 이를 경락을 붙였더니 결함이 많아서 300밖에 못 받았어. 이렇게 손해액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즉 얼마? 원래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나 결함이 많아서 300만 원 받았어. 나 손해 얼마 받았다? 200만 원 손해 입었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200만 원 있으니까 돈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200만 원을 돈을 줄 때 똑같습니다. 얘는. 전부 보험이면은 2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근데 일부 보험이다 그러면 비리 보상하고 자기부담금 빼고 주는 겁니다. 얘는 가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80%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304페이지 가보시면 남원의 지급보험금 계산에 있어서 1번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같거나 클 때 결론은 전부보험이냐 소가보험이냐 이때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줍니다. 그러나 2번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다. 즉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리보상에서 자기부담금을 뺍니다. 즉 손해액 곱하기 보험 가입분의 가입 금액. 여기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데 자기부담금은 똑같이 20% 뺍니다. 얘는 정해졌어요. 고정. 자, 20%라는 것은 305페이지에 있는 5번. 5번의 상기, 납부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 20%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더라. 즉,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20%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질병이 아니라 뭐예요? 돼지. 돼지야, 돼지. 자, 돼지에서 나온 게 첫 번째 질병이 있고요. 즉 돼지가 질병으로 폐사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특약이 질병위험 보장 특약. 그 다음에 뒷장에 307페이지 가보시면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 이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도 누구만 가입할 수 있냐면 돼지만 가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위험 보장 특약은 저기도 있잖아요. 우리 꿀벌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질병위험 보장은 일단 돼지 쪽이에요. 돼지. 그럼 우리가 돼지는
이 질병 보상하는 게 딱 세 가지만 보상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냐면 TG, PD, 그다음에 로타 바이러스였잖아요. 즉 이장병, 설사병, 바이러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특약이 질병이용 보장 특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돈이 백두가 TG로 인해서 폐사했다. 보험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보험금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306페이지에 있는 그 보상하는 질병이 있고요. 제일 상단에 TG, PEG, 로타바이러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그러면 이 돼지 질병으로 인해서 돼지가 폐사했다. 그럼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돼지 질병으로 인해서 보험금이다. 그럼 보험금은 공식 뭐에서? 즉 손해액에서 뭘 빼고 주는 거예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지. 근데 얘도 똑같아요. 일부보험이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비리보상합니다. 즉 전부보험이다, 초과보험일 때는 이 공식을 빼는 거죠. 전부보험이다, 초과보험이다. 그러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왜 일부보험이다? 그럼 똑같이 비리보상하는 거예요. 항상 얘는. 즉 손해액을 비리보상하는 거예요. 뭐에서?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즉 이 금액에서 뭘 빼고 준다고요? 자기 부담금 빼고 주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 일부 보험 항상 비리보상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손해액이라는 것은 자 자돈이 포유 자돈이 백두가 폐사했다. 그럼 백두 곱하기 한 마리 1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이 손해액인 거예요. 그 손해액이라는 것은. 돼지가 폐사한 만큼 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그게 손해액인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두가 폐사했냐? 그걸로 저랑 손해액 산정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보험 가액 구하는 공식이 있죠. 이 보험 가액. 가입 금액은 조건을 무조건 줘요. 그럼 이 보험 가액 구하는 공식은 거기 바로 그거야. 즉 보험 가액 구하는 공식은 엄마 돼지로 갑니다. 보험 가액은. 왜냐하면 엄마 돼지가 결론은 자돈을 생산하잖아. 결론은 이 질병위험 특약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돈을 위한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돈들이 질병으로 해서 많이 폐사하니까. 즉 이장병과 설사병으로 자돈이 치사율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 자돈이 폐사를 해버리면 엄마 돼지가 다시 분만을 해야지 또 자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돼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험가액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나왔냐면 모돈수 곱하기 2.5 곱하기 결론은 뭐예요? 자동가격. 그럼 이 자동가격은 무조건 주겠죠. 즉 사고 당시에 엄마 돼지가 100두였어. 2.5야. 한 마리에 10만 원이야. 그럼 보험가액이 바로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2.5라는 숫자는 하나 회전율이야. 즉 우리 엄마 돼지가 1년에 약 2.5회 정도 출산, 분만을 하는 거예요. 자돈을. 자돈 생산율이야. 그리고 이 손해액 산정은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지난주에. 종빈도는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돼지 고기값을 줄 거냐 비육돈 가격을 줄 거냐. 아빠 돼지는 엄마 돼지에 20%를 더 주더라. 그 다음에 육성동 비육돈 후보돈은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자동가격 플러스 적용 체중 마이너스 30kg 곱하기 80분의 110kg 비육돈 수치가격 마이너스 자동가격. 그걸로 산출된 가액들이 다 손해액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당시에 돼지가 TG, PG, 로타 바이러스에서 몇 마리 죽었니? 그게 바로 손해액이야. 이 손해액이라는 거. 죽은 애들, 폐사 두수. 자, 가입 금액은 어차피 조건을 줄 것이고, 자, 얘가 질병 이연보장 특약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축산휴지. 축산휴지 이연보장 특약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방금처럼 우리 돼지가 우리 집이 축사가 5개 동이야.
근데 자석계동인데 갑자기 뭐 화재라든가 풍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질병이라든가 있는데 세계동에 있는 돼지가 다 폐사했어. 그러면 축사 5개동에서 3개동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돼지가 없으니까 영업을 못 하죠. 막 키워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업을 못 하니까 결론은 우리의 지금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업 손실이 발생하잖아. 그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축산 휴지 이연 보장 특약이에요. 돼지만 있어요. 휴업하는 거야, 휴업. 축산업이 전부 또는 일부가 휴업함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약이 축산유지 이연보장 특약이에요. 이미 우리가 폐사한 돼지는 다 보상해 줬습니다. 이 축산유지가 아니에요. 폐사된 돼지는 이미 보험금 다 줬어. 이건 별개로 축산업이 시임으로 인해 잠깐 쉬잖아요. 돼지가 없기 때문에. 시임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약이 축산휴지 이연보장 특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축산휴지 이연보장 특약에서 용어 정리를 한번 봐봅니다. 축산휴지라는 것은 보험 목적의 손해로, 즉 돼지가 폐사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을 휴업한다 이 말이에요. 축산휴지라고 표현하고, 자 이렇게 휴업함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축산휴지 손해. 그다음에 사업이익이 있고요. 보험 가입금액이 있고, 한두당 평균가액, 그 다음에 경영비,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잠깐 놔두시고. 자, 그럼 교재 308페이지에 라번 가봅니다. 라번.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지금 돼지가 방금 우리가 1000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00두가 폐사했어. 엄청 지금 피해가 큰 거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축산업이 중단됐어. 그러면 이 계약자는 지금 엄청 손해가 크잖아. 너무 슬퍼. 근데 너무 슬픈데 거기서 또 자기 부담금을 또 빼버리면 너무 더 슬퍼. 그래서 자 여기 이 축산휴지는요. 첫 번째 뭘 빼지 않는다?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아요. 얘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첫 번째 얘는 너무 짜네. 이런 생각 막 해요. 그래서 얘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축산휴지는. 그럼 이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을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축산휴지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결론은 바로 뭐가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손해액에서 뭘 빼고 준다고요?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는데 얘는 자기 부담금이 없다. 다 주는 거야, 손해액.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손해액만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손해액 구하는 공식은 그 교재에 뭐라고 나왔냐? 교재 지금 몇 페이지냐면 308페이지라. 308페이지라. 손해액은 이꼬르예요. 손해액은 보험 가액이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308페이지.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보험 가액만 구하면 되겠네요. 즉 축산휴지 이연보장 특약의 보험 가액 구하는 공식은 결론은 이것도 다 누구로 가냐면 엄마 돼지로 가는 거야. 왜? 돼지가 죽었어. 엄마 돼지가 뭐 해야 돼? 얼른 또 새끼를 분만을 해서 그거다 채워야 돼. 그래서 엄마 돼지로 해서 기준에서 다 보상을 해줘 얘는. 봤더니 거기 손해에 보험 가액 구하는 공식이 엄마 돼지 종빈돈이죠? 종빈돈. 자, 종빈돈 우리가 종류가 2가지라고 그랬어요. 기능이 있냐 없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종빈돈은 다 기능이 있는 엄마 돼지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기본 10배 깔아줍니다. 엄마 돼지 10배 보상해 줄 거야. 10. 그리고 여기에다가 100kg. 자, 기준이 100kg 기준이야. 100kg 비육돈. 평균 가격을 줍니다. 한 마리 가격 줘요. 돼지고기 비육돈. 근데 여기에다가 뭐 곱해라. 이익률 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공식은 어차피 암기하셔야 됩니다. 축산휴지 이연보장 특약의 보험가액 구하는 공식은 종빈돈 곱하기 10 곱하기 100kg 비육돈 평균 가격 곱하기 이익률. 그러면 얘들은 이제 다 주죠. 종빈돈이 몇 마리야? 10 곱해야 됩니다.
100kg 비육돈 평균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익률은 공식이 또 따로 있어요. 자, 이 이익률 구하는 공식이 앞장에 있습니다. 307페이지. 그 네모 박스. 자, 여기 이익률 구하는 공식은 분모. 방금 그 100kg 있죠? 여기 100kg. 100kg 비육돈 평균 가격 분해 100kg 비육돈 평균 가격 마이너스 뭘 빼라? 경영비. 이 경영비는 또 조건 무조건 줍니다. 뭐 40만 원이야? 30만 원이 한 마리. 즉 한 마리 돼지기 100kg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야? 그 말이. 얘가 축산유지위험보장특약의 보험금. 그래서 우리 돼지에서는 자돈이 치사율이 높아요. 어쨌든 예를 들면 질병으로. 근데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막 전선 다 막 폐사해버리겠죠. 막 2개, 축사가 5개 동이다. 그럼 2개 동, 3개 동 막 이렇게 폐사되겠죠. 화재는. 화재 사고 엄청 많잖아요. 우리 축사는. 자, 엄마 돼지가 기준이듯이 여러분들도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가잖아. 놀러 가면은 여자들은 특히 우리 50대 여성들은 40대 후반 여성들은 친구들끼리 모이면 주 메인 화제가 막 남편을 막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왕창창창창 또 자녀는 사랑스러운 아이 또 우리 아이는 막 칭찬하기 급급한 그런 환경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대체 그렇지 않나? 예? 애기도 막 일단 요게? 아 그래? 아, 우리 자식 그럴 줄 몰랐더니 키워놨더니 이놈의 새끼가 여자밖에 몰라 막 이래?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제 친구들 시골 친구들 완전히 우리 막 태어났던 시골 친구들하고 저희가 이제 그 금토일 막 전국에서 모이니까 완전히 동네 마을 친구들 있잖아. 엄청 좋은 친구들이죠. 똑같이 놀러 갔어 이번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진을 막 찍잖아. 요즘에는 그 캐릭터 사진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막 여기다 막 그냥 산타클로스 막 올리고 왕관 씌우고 난리잖아. 씻고 꽂고 아주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막 해요. 사진을 다 찍은 거야. 뽀샵도 다 하고. 다 예쁘지. 일괄 그 사진을 이제 또 다들 어디에 보내요? 가족들 그 단톡방에 착 보내잖아. 그럼 가족들의 반응이 오잖아, 반응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모 친구 반응이 자기 아이가 그랬다는.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가 팍 또 킥킥대고 웃었어. 조금 있으니까 엄마 써니 친구들이다 또 그랬어. 또 어떤 친구가 우리 엄마가 제일 어려 보이고 제일 예쁘다 그래. 하나같이 자녀들의 반응은 비슷했어. 결국 뭐예요? 다 같이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어쨌든 간에. 예. 다 그 자녀의 눈에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최고.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를 막 이렇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최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만나면 즐거워요. 아무 적이 없이 즐거운 것 같아. 별걸 다 해, 보면. 길거리에 사주가 5,000원이야. 와, 우리 사주 볼까? 때로 막 들어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자돈들도 어쨌든 엄마를 좋아해. 모든 게 엄마 따라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는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자, 이때 종빈돈이 12가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자, 기능을 합니다. 즉 임신, 분만, 포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비가 32만 원이에요. 그리고 100kg 비육돈 한도 평균 가격이 40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축산유지 보험금을 구하세요. 그 말이에요. 축산유지 보험금. 그러면 봐보시면 그대로 이대로. 우리는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을 구할게요. 자, 종빈돈 12 곱하기 10 곱하기 100kg 비육돈 평균 가격이 40만 원입니다. 자, 이익률 이 공식대로 이익률 구하겠습니다. 이익률 40만 원 분의 40만 원 마이너스 32만 원.
8만 원, 48에 32. 몇 프로예요? 4니까 8만 원이니까. 아, 428, 20%죠, 이익률이. 8만 원이니까. 그잖아요. 즉, 이익률이 몇 프로야? 이익률이 8만 원 나누기 40이니까. 즉, 이익률이 20%잖아, 20%. 그럼 얘가 얼마겠어요? 400? 얼마지, 얘가? 400만 원, 4천만 원. 어? 4천만 원에 20%. 800만 원? 그런가요? 맞나? 800 맞아요? 800. 이 800만 원이 결론 뭐라는 소리예요? 보험가액이지. 그럼 이제 계약자가 이 축산 휴업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은 자, 손해. 바로 이것이 이 800만 원이 보험가액이면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손해액이 된다는 거죠. 왜? 보험가액과 손해액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800만 원. 자, 자기 부담금에는 없다겠잖아요. 바로 축산유지 보험금은 8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때 단소정 하나 들어가요. 자, 이때. 자, 이 이익률이 여기서 산출된 이 이익률이 16.5%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보장을 해줍니다. 16.5%. 즉, 교재 307페이지 제일 하단. 우리 방금 산란계에서 계란 한 개 평균 가격, 즉 얼마에서 계란 한 개 평균 가격에서 생산비 77원을 뺀 금액이 1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원 적용해 준다고 했잖아요. 자, 얘들 이익률. 제일 하단에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는 최저 이익률 몇 프로 적용해 준다? 16.5%. 애를 갖다 우리는 축산유지 이연보장 특약 끝.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있는 307페이지. 여기는 제가 맨 첫 시간에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놔? 이거로 가축 지급보험금 계산 공식 여기가. 자, 여기 310페이지는 가축, 우리 축사가 아니라 얘가 바로 뭐예요? 가축 목적물 보험금이야. 가축 지급보험금에 대한 내용이 된 겁니다. 예, 첫 시간에 했었어요. 가축 보험금. 그러면 가번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같다는 전부보험.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보다 크다. 초과보험. 보험금은 어떻게? 소액 마이너스 차기부담금. 가축. 그 다음에 311페이지. 나번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다. 무슨 보험? 일부 보험. 비리 보상하고 준다고 그랬습니다. 소액 곱하기 보험 가입분의 가입 금액. 자, 여기에서 뭐 빼고 줘라? 자기 부담금 빼고 줍니다. 그래서 가축은 80%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축사만 80% 비리 보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 가보시면 자, 비용 손해의 지급 한도란 말이 나와요. 자, 우리 가축이 폐사했다. 그러면 우리는 가축한테 뭘 주는 거예요? 가축 보험금을 주죠. 자,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목적물 보험금이죠. 가축이니까. 가축이 목적물이었잖아요. 즉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축사가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걔도 같이 축사에 대한 목적물 보험금이죠. 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용 손해에 대해서 돈을 준다고 그랬어요. 비용 손해에 대해서도. 그럼 이 비용 손해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5가지를 암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잔손,
잔대기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잔손, 잔대기. 비용순의 5가지. 잔손, 잔대기. 자, 첫 번째 거기 가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가가 아니라 1번부터. 1번에 가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대이권,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자, 이 비용은 비단 가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에서 다 그냥 이 비용설의 총 5가지는 항상 다 따라다녀. 우리 시설 쪽에. 여러분 나중에 이 과목에서 뭐 해가림 시설이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용 시설물이다. 그냥 비용설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야. 손해보험의 비용설에 하면 무조건 잔손, 잔대기 5가지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쪽 가축에서도 이렇게 비용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얘는 그래서 이제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자면 저 비용들이 어떤 비용들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 제가 축사를 예를 들은 거야. 축사. 자, 얘가 축사야. 축사, 자, A가 계약자이면서 비보험자입니다. 자, A가 누구한테 B. 자, 얘는 보험회사예요. 재보험사업자. 즉 보험사업자. 여기에다 무슨 보험을 가입을 하냐면 축사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했어. 자, 화재보험 가입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불이 난 거예요. 화재가 발생을 했어.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였냐면 1억 가입을 해놨어. 목적물도 1억짜리 물건이에요. 이제 불이 났어. 그럼 불이 났기 때문에 뭐예요? 보험금 청구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누구는? 자, A는 뭐 한 거예요? 보험금 청구했어. 그럼 B는 뭐 줘야 돼? 보험금 지급을 했어. 얼마 지급을 했냐면 1억 다 줬어. 그럼 여러분 축사는 홀라당 불이 났어도 남는 게 있죠. 뭐가 남아요? 고철. 그죠? 자, 불 다 타고 남았는데 잔존물이라고 그래. 얘를 갖다가 고철을. 즉 잔존물이 남았지. 근데 이 고철 가격이 예를 들자면 자 1,000만 원일치야. 고철 팔 수 있는 가격이. 그럼 이 잔존물은 누구 거예요? 보험회사 거죠. 왜? 1억 다 줘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1억도 받고 이 1,000만 원도 자기가 가서 팔면은 오히려 1,000만 원 이익이 발생하지. 그래서 이 잔존물은 원래 누구 거야? 보험회사 거야. 그러면 자, 이 계약자가 아니 이 보험회사가 이 계약자한테 뭐라 하냐면 야, 이 고철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뭐 해라. 좀 여기저기 이렇게 뭐 헨스 좀 쳐라 그랬어. 그럼 이 헨스 설치한 비용이 발생하죠. 이 비용은 대신에 내가 줄게. 누가? 보험회사가 줘야 되지.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고.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자, 이 비용을 잔존물 보존 비용. 이 비용을.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는 이 화재의 원인이 이제 다른 케이스예요. 이 화재의 원인이 누구냐면 C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얘가 제3자야. 제3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어. 제3자의 뭘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자, 똑같이 A는 화재보험 B를 얘한테 청구했어요. 1억을 받았어. 그리고 또다시 이 A는 C한테 C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C한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A는 C한테. C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A는 B한테도 1억 받고 C한테도 1억을 받게 되면 1억짜리 물건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해버리잖아. 양쪽이 받으면 안 되죠.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해서. 그래서 A가 B한테 보험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B가 대신 누구한테 과실이 있는 C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돼.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이때 A는 누구한테 가지는 C한테 가지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B가 가져가는 거예요. B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가. 그러면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B가 가져갔잖아요. 그럼 B는 누구의 권리를? A의 권리를 가져간 거야. 이 A의 권리를 가져간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이권이라고. 이치를 대신한다 그 말이야. 이치를.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가져간 거야. 누가? 보험회사. 그러면
이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즉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누구한테? A한테 뭐 증권도 좀 띄워와라, 주민등록번호도 좀 띄워와라, 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런 서류를 발급하는 그런 비용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계약자가 그런 서류를 막 띄웠어. 그럼 이런 비용을 또 누가 줘야 돼? 보험회사가 줘야 되지.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위권 보존비용이라고 그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했다. 이 돈을 보험회사가 줘야 돼. 자, 이거 갖다가 대위권 보존비용. 그다음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회사의 요구에 협조하기 위해서 기타 들어간 비용이 있다. 그러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손해방지 비용은 지금 축사가 막 불이 났어. 근데 계약자가 이걸 본 거야. 화재보험 넣었으니까 불타버려라? 이러면 안 되잖아. 즉 불이 이제 막 타려고 그래. 이제 막 발생하려고 그래. 그럼 얼른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껐어요. 그럼 소화기 비용이 발생되겠죠. 즉, 이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손해 경감을 위해서 손해 있잖아요. 손해가 발생한 걸 줄이기 위해서 계약자가 돈이 들어갔어. 즉 소화기 같은 거. 이 비용을 보험회사에 줍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그래. 그리고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 우리 소가 지금 죽어 있어. 돼지가 죽어 있어. 그럼 걔를 갖다 대요. 우리는 운반해서 밖으로 빼야 되잖아. 그래서 잔존물 처리 비용은 운반 비용, 즉 견인 비용이에요. 그리고 애를 갖다가 땅에 매몰하지 않았어요. 매몰하지 아니하고 애를 갖다 우리는 뭐 했냐면 렌더링 처리했어. 고압으로. 만약에 렌더링 했어. 그럼 이 렌더링 처리 비용을 줍니다. 이 비용을 갖다가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그래서 이 총 5가지를 잔손, 잔대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용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거기 가보시면 가번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을 자 읽어볼게요. 가축지혜보험 약관상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 이게 바로 뭐예요? 목적물 보험금이야. 즉 소가 폐사에 있다. 소보험금. 돼지가 폐사에 있다. 돼지보험금. 즉 여기. 이 목적물 보험금에다가 플러스잖아요. 즉 자, 목적이 입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 플러스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존물 처리 비용은 지급보험금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는 뜻은 교재 몇 페이지를 따라라? 310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똑같이 잔존물 처리 비용도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해라. 같이 계산,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세요. 그 말이에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으로 한도라다. 다만 잔존물 처리 비용은 한도가 있습니다. 손해액의 10% 한도. 그러면 방금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라는 뜻은 자 우리 가축보험금 자기부담금 차감해야 하네요. 차감 하잖아요. 가축 자기부담금 빼잖아. 그럼 얘도 결론은 잔존물 처리 비용도 자기부담금 차감한다 안 한다? 준용하니까 똑같이 하니까 차감하라는 소리야. 얘도 자기부담금 차감하라고. 그리고 일부 보험이다. 얘도 똑같이 뭐 해라. 지급보험 계산 방식을 준용하니까 일부 보험이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뭐 해라. 비례 보상해서 주세요. 그 말이야. 똑같이 하라고.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해라. 그 다음에 2번. 비용 손해 중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약관상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 얘도 똑같이 뭐 하라고요? 준용하라고. 똑같다고. 즉, 자 여기 손방, 잔존물, 대위권 이 3가지 얘도 똑같이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얘도 결론은 첫 번째 자기 부담금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얘도 뭐라고요? 일부 보험이 아니다. 차감하지 않나요? 맞아요. 죄송해요. 얘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을 해. 근데 준용은 하는데 첫 번째
얘도 일부 보험이다. 준용하기 때문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뭐 한다? 비례 보상은 해요. 똑같이. 준용한다는 뜻은. 다만 단서조항. 얘는 뭐 한다? 자기 부담금은 뭐 한다? 차감하지 않아요. 즉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것은 잔존물 처리 비용만 하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타 협력 비용 그 가로 3번 기타 협력 비용은 얘는 지급보험 계산 방식 준용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일부 보험일지라도 얘는 비리 보상하지 않아요. 다 줘요. 얘는 그래서 얘는 일부 보험일지라도 뭐 한다? 비리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리 보상하지 않고 뭐 한다? 전액 다 줘요. 그리고 얘도 역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아요. 자, 얘를 갖다 우리는 목적물 보험금에다가 비용 손해를 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보험 가액이 1억이야. 보험 가액이.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자, 우리 가축이에요, 지금. 여기가. 자, 돼지보험이라고 해봐봐. 돼지를 목적물 내가 가입해놨어.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냐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9,000이야. 지금 무슨 보험이에요? 지금 우리가 돼지다. 목적물. 돼지를 보험에 가입을 했어. 축사가 아니라. 지금 무슨 보험이야? 어허. 아, 이것이 전부보험으로 보일까요? 예. 지금 축사 아니라니까요. 아, 무슨 보험이요? 어? 아, 가입 조금밖에 안 했잖아. 일부 보험이잖아요. 예. 축사 아니라고. 어제는 보험 조금밖에 안 했잖아요. 1억인데 9천밖에 가입 안 했어. 뭐 일부 보험이에요. 일부 보험. 일부 보험이야. 이때 돼지가 일부만 죽었어요. 자, 손해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자, 이 돼지가 일부도 죽었지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했어. 비용이 뭐냐면 자, 잔존물 처리 비용이 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이 1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물 보전 비용이 50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기타 협력 비용이 10만 원 들어갔어요. 돈 주세요. 그 말이야. 그리고 자, 여기 이 계약자의 자기 부담 비율은 10%짜리를 보험 가입했어. 자, 이걸 주는 거야. 이걸. 자, 비용 손해를 얼마나 줄 거냐가 이거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비용 손해. 자, 첫 번째 들어간 게 잔존물 처리 비용 들어갔습니다.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계약자한테 얼마 줄 거니?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한도 체크해야 돼.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가 상한선이라고 그랬어요. 봤더니 계약자는 2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손해액이 1,000만 원이야. 손해액이 10%는 100만 원밖에 안 준다. 계약자는 비록 200만 원을 줬어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잔존물 처리 비용을 일단 얼마까지 상한선 설정한다? 10%. 아, 100만 원. 최고 한도가 100만 원이야. 그런데 이 100만 원도 다 주지 않겠다. 방법하겠어요? 얘는 지금 현재 일부 보험이야. 지급보험 계산방식 준용해서 얘도 똑같이 뭐 해주라고요? 비례보상. 그래서 비례보상. 얼마분에? 1억 분의 9천만 원. 근데 여기에서 얘는 아까 자기부담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공제합니다. 자, 자기부담 몇 프로예요? 10%. 1 마이너스 10%. 결론은 10% 빼고 90%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뭐 한다? 비례 보상한다. 그리고 이 100만 원, 결론 이 100만 원 어떻게 준다고요? 손해액의 10%. 근데 계약자가 만약에 2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 얼마 들어온다? 90만 원. 100만 원 이내 10% 이내는 그대로 주고 10%를 초과했을 때는 한도 10%까지밖에 안 줘요. 손해액의 10% 한도. 그다음 두 번째. 자, 손해 방지 비용도 100만 원 나갔어요. 근데 손해 방지 비용은 한도가 없어. 즉 10%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근데 얘도 일부 보험이니까 뭐 해라? 비례 보상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손해 방지 비용 100만 원 나갔죠? 자, 똑같이 비례 보상합니다. 1억 분의 9천. 근데 얘는 자기 부담금 뺀다 안 뺀다? 안 빼. 다 줘. 자기 부담 안 빼. 아까 자기 부담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일부 보험은 똑같이 뭐 한다? 비례 보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전물 보전 비용. 단전물 보전 비용도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똑같이 뭐 한다? 비례 보상합니다. 자기 부담금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다 안 주는 거예요, 결론은. 다 비례 보상하고 주라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 공제하지 않아요. 그다음 마지막 기타 협력 비용은 일부 보험일일지라도 비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얘는 10만 원 다 줍니다. 얘는 비례 보상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담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여기 방금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입니다. 자기 부담금 차감합니다.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합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잔손 잔대기 손해방지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은 일부 보험인 경우에 비례 보상합니다.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 보상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담금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그래서 10만 원 다 줍니다. 비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비용 손해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물 보험금에다가 플러스 자,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이 돈을. 그래서 가축에서 나가는 비용 손해. 가축에서. 자, 나머지는 이제 교재 나중에 좀 세부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기초 강의가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기초 강의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일단 이 가축에서는 여러분이 접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1과목에서는 우리가 일단 가축 재보험을 가입하는 단계야. 그래서 어떻게 인수를 할 거냐.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가 뭐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냐. 그게 또 이제 메인이잖아요. 메인. 1과목에서는. 그리고 이제 2과목에 그리고 이제 보험료 산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들 이런 것들 1과목이 메인이라면 2과목은 일단 보험이 가입됐다는 전제야. 보험 가입을 했는데 가축이 폐사한 거예요. 또는 긴급도출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계약자한테 우리가 가축 보험금을 줘야 되죠. 그럼 가축 보험금을 줄 때 우리가 목적물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즉 가축 목적물과 축사 목적물로 크게 두 가지 일단 분류를 쫙 해요. 그래가지고 가축 보험금 계산 공식, 축사 보험금 공식 따로 분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축사는 우리가 80%라는 게 항상 메인이야. 80%. 즉 우리가 부동산, 즉 유형자산 있잖아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여러분들 아파트 혹시 화재보험 가입됐다면 한번 봐봐요. 나 시가야, 공시지가에 80% 이상만 가입됐더니 전부보험. 대부분이 다 80%만 가입해놨어. 굳이 100% 가입하지 않아. 그걸 전부보험을 보니까. 근데 축사도 마찬가지 건축물로 봐서 80% 이상만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보험을 봐줘. 비례보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그래서
우리 가축에 대한 보험금 공식, 그 다음에 축사에 대한 보험금 공식 정리됐죠?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이제 나중에 특약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특약 보험금도 주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목적물 보험금이 나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도 주더라. 이 내용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오늘 이게 2주 만에 가축을 2과목 다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본 과정 때 이제 직접 문제, 유인물 가져와서 인쇄물 여러분한테 배부를 할 거예요. 1월 달부터는. 그걸 이제 직접 제가 이렇게 즉석에서 계속 문제를 다 이렇게 냈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한테 인쇄물 나눠 드릴 거예요. 이제 1월 달부터는.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을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막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거 도저히 내가 따라갈 공부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내 머리가 이렇게 나빴을까? 나 왕년에 공부 좀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손해배가 싼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엊그저께 목요일 날 저기 있잖아. 합격자 모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오신 분 제가 아주 악수하고 만지고 그랬습니다. 강원도에서 오셨더라고. 부부가. 부부가 오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했는데 와이프는 합격했는데 남편은 떨어졌더라고. 그래도 기운을 받으려고 남편하고 같이 오셨더라고. 또 막 창원, 부산 이런 데는 너무 많죠. 전국적으로 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너무 행복해 하시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내가 이 대단한 자격증을 취득했어. 너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초인데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나 이거 힘들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 남들보다 지금 빠릅니다, 여러분들. 빨리 시작했어. 이 정도 내가 알았어. 지금부터 이제 살을 붙일 거야.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절대로 원리를 여러분한테 먼저 깨우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지금부터 막 이런 공식 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목적물 보험금 줬는데 그에 또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구나. 보험회사 좋구나. 비용도 다 주는구나. 비용의 종류가 뭐야?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 가셔야지 지금부터 무작정 막 있잖아. 공식 막 외우면 다 흔들어집니다. 외워지지도 않고. 뭐 시험에 가면 조금만 보면 다 틀어버려요. 원리를. 책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어. 다독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뭔가 보여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네, 희미하게 보이다가 여러분이 5월달 가면 가 절로 나와요.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단계가 되면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걸 꼭 믿으세요. 믿으셔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